이번 시간에는 환경이생학 펴보세요. 2장. 잘 가네. 환경이생학 보게 되면 138페이지. 이번 시간부터는 3시간을 환경이생학을 할 거예요. 130페이지 보세요. 환경이생학 있지요? 이 부분은 실기까지 다 겹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실기, 필기 같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환경위생 개념은 볼 건 없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정의 보세요. 말 그대로 인간의 신체, 그 다음에 생존, 이때 살아갈 때 유해한 환경을 모두 제거하자는 것이 환경위생학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세 번째, 환경위생의 일명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보게 되면 분류가 있지요. 자연환경이 있겠고 사회환경이 있겠고, 근데 여기서 하나 알려줄 것이 이화학적 환경이 있지요. 이화학적만 하나 볼 거예요. 우리가 소독 가면 환경위생학에서 뭐가 소독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소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린 중복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식품과도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랬을 때 물리적 소독이 있겠고 화학적 소독이 있는데 여기서 이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여기 무슨 인자예요? 이화학적이지요. 이화학적이죠. 이화학적은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이라는 것은 저 뒤에 가면 이학적 소독 찾아라 그러면 물리적인 소독을 찍는 거죠. 물리적은 약품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가열했다든지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자죠. 이거를 하려고 용어 하나 알려주라고 본 거다 이 소리죠. 딴 거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이화학적이라는 건 물리적, 화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학적은 누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이죠. 그럼 물리적 소독 이꼴 누가 되는 이학적 소독이라는 거죠. 그따 이 소리죠. 여기 공기, 토양, 물 이런 게 있죠. 생물학적은 동물, 위생곤충, 그 다음에 그저 그때 병원체 이런 게 있지요. 사회는 의식주 이런 게 있다 이 소리죠.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대기 환경 있지요. 대기에는 공기 성분이 표준 상태 그랬어요. 표준 상태는 그럼 이제 우리는 표준 상태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N2가 있죠. 이렇게 N2. 그 다음에 O2가 있죠. 세 번째는 아르곤이 더 많아요. CO2가 더 많아요. 넘어질 뻔. CO2가 아르곤이 더 많지요. CO2가 있어요. CO2가 있는데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한 번도 나지 않던구만 이렇게는 나요. 많은 가스가 누가 돼요? N2죠. N2다 이 소리죠. 그럼 N2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한 78점 몇 %죠. 이것은 20점 몇 %. 아르곤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0.93%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은 상황에 따라 틀려요. 왜 그러냐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탄소, 수소, 황밖에 에너지를 안 내요. 그럼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떼는 곳에는 C는 누가 되냐 그러면 CO2가 되겠죠. 그래서 틀리다 이 소리죠. 지금부터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하게 되면 너무 지겨울 테니까 시험에 또 나기도 하는데 너무 지겨울 테니까 조금 이따 할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떼면 CO2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여기서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것은 0.03부터 0.035%까지 가요. 작년에 여지껏 이 퍼센트를 ppm으로 하는 것을 알려줬지만 이게 1%는 몇 ppm이냐? 이렇게 난 게 아니고 0.04%면 몇 ppm이 되냐 계산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것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퍼센트라는 것은 100개로 나눠서 하나가 1%예요. 그럼 1%라는 것은 1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을 100개로 잘라서 하나가 누가 된다고 1%라는 거예요. 근데 ppm이라는 것은 파트 퍼 밀리언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돌려서 할까? 이런 기술이 또 없어. 이렇게 돌리면 되지. 100만 개, 동그라미가 6개죠. 동그라미가 6개로 잘라서 하나가 1ppm이에요. 1ppm이다 이 소리죠. 쉽게 말하면 미터가 이만큼이면 센티미터는 100개로 잘라서 하나지요. 그거와 같이 어떤 이게 있다 그러면 쉽게 책을 가져가게 되겠네. 이걸 갖고 100개로 잘라서 하나면 누가 되는 거예요? 1%죠. 반면에 이것을 100만 개로, 이거 100만이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누가 되는 거예요? 1ppm이 되는 거죠. 그쵸?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까 CO2는 0.03 내지 0.035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는 계단 여기 3층이죠? 내려가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이나 숫자가 너무 크면 우리가 잘 안 쓰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면 돼요. 1%는 100분의 1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쪽에 와서는 공학에서는 10의 마이너스 숫자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첨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 두 개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10의
분모로 간 것은 여기다 첨자 마이너스 쳐가지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럼 이것은 1%라는 것은 1000ppm이 된다는 거예요. 1000ppm이면 동그라미를 4개 치는 거지 이렇게. ppm이 되는 거죠. 그럼 머리가 아프면 쉽게 이렇게만 외워두세요. 여기서는 1%는 몇 ppm이에요? 파트 퍼 밀리언 약자 조금 이따 볼 건데 1%는 1000ppm. 그럼 이 1000ppm을 뭐라 그래요? 10의 4승 ppm 이렇게 한다 이 소리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걸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작년에 뭐라고 났었냐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났어요. CO2가 우리는 대충 0.03에서 0.03 하지요. 근데 서울은요. 우리나라가 올해 2015년부터 뭐를 해요? CO2 배출을 이렇게 주거니 팔거니 하지요. 배출권제도 생겼잖아요. 근데 서울은 우리가 자동차도 많고 인구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4%가 돼요. 0.04%가 되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서 시험에서 뭐라고 위생사 환경위생에서 났었냐 그러면 2014년에 이렇게 났어요. 0.04%를 ppm으로 고치면 누가 된다고요? 당연히 10,000 갖다 곱하면 되잖아요. 10,000 갖다 곱하면 누가 된다고요? 곱하기. 이거 없애려고 이거 할 것도 없지. 동그라미 몇 개 찍으면 돼요? 4개 찍으면 되죠. 4개를 어떻게 찍느냐 그러면 분홍색 어디로 갔어? 여기 있구나. 난 이게 청색인 줄 알았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다 하나, 둘, 셋, 4개지요. 400ppm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의외로 쉬워요.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알파 인덱스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1%는 몇 ppm이에요? 1000ppm이에요. 이건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예요. 1000ppm이라고. 그래서 1%는 1000ppm.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0.04 이것도 하나, 둘, 셋, 4개. 300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350이죠. 300 내지, 그러니까 쉽게 300 내지 350ppm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쵸? 300, 여기 300 앞에다 쓰면 되죠. 이렇게 300. 300 내지 350ppm이 되는 거지. ppm으로 하면. 이 색이 이쁘다. 색이 분홍색 치고도 이쁘지 않아요? 이거랑 배합되니까 이쁘네? 안 이뻐요? 나는 붉은색 실한데 진달래색이 있구나, 이게. 그치요? 진달래색이 이쁘잖아요. 진달래색이 촌스럽지도 않고 이쁘죠. 자연색이 이쁜 것 같아. 그따 이 소리죠. 그럼 이제 300 내지 350ppm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작년에 0.04%는 몇 ppm이냐. 나 따르면 계산이라고 너무 황하지 마시고 400ppm이다 이 소리일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 내지 350ppm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또 응용해서 이렇게 나게 돼요. 300 내지 350ppm에 해당하는 CO2는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그따위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이것은 지울게요. 우리는 여기서 일단 알아둘 것이 1%는 1000ppm이라는 것만 외우면 되는 거다. 해서 이렇게 읽고 요거를 끌어다 당기면 여기서 1000ppm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는 일단 여기서 외우더라 이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표준 상태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표준 상태는 일명 표준 상태라는 건 0도씨 1atm을 표준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서 보게 되면 S라는 스탠다드라는 이 약자를 환경부 장관이 S라는 걸 써가지고 공기 중에서 항상 이런 걸 붙일 때는 0도씨 1기압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기는 온도에 따라서 이것이 부피가 틀리죠.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쉽게 말하면 풍선이 요만했던 것이 온도가 높아지면 더 커지잖아요. 그거와 같기 때문에 항상 이 S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다 이 소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1atm을 일명 1기압 이렇게 읽어요. 1기압이라 그런다고. 그럼 이것은 토리첼리가 760cm 1cm는 10mm죠. 그럼 이제 76cm 수은조 올라간 기둥을 1기압으로 하자. 우린 약속이에요. 세계인들이. 그런데 76mm, 1cm는 10mm니까 아까 76cm 수은조 올라간 것을 1기압을 하자. 약속이죠. 그럼 밀리미터로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760이죠. 그럼 760, 요거 이제 지울게요. 760mm HG는 수은이에요. 수은이라고. 이거를 수은주 밀리미터를 읽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760 수은주 밀리미터 이거는 일명 1atm과 똑같다는 거죠. 1기압. 반면에 수은은 비중이 13.59죠. 그 다음 물은 1이잖아요. 비중이.
1인데 여기에다가 13.59 또는 13.6을 곱하게 되면 물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만 332 미리미리 H2. 이거는 수주 밀리미터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수온주 밀리미터, 수주 밀리미터인데 우리는 이거 끝나고 나면 실기가 여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압력계 지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근데 무슨 작대기 같은 거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죠. 지금 이제 실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뭐가 막 이렇게 있어요. 단위가 미리미리 HG예요. 그럼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온도계겠어요? 아니면 압력계겠어요? 압력계죠. 그거예요. 그래서 위생사실기는 필기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100시간 찍는데 10시간 정도만 실기고 거기서 다 누가 된다고요? 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실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압력계라든지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그런데 단위가 미리미리 H지면 여기 단위가 써준다니까 이렇게 단위를 그래서 그림을 가만히 보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필기 다 했던 학생들은 이거 실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뭐 카페나 이런 데만 돌죠. 필기는 쉬웠는데 실기가 어려웠어요. 속으로 웃기고 앉으셨네. 그러지 마시고 이게 다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죠. 그래서 실기는 의외로 쉽다니까 필기가 기본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할 때는 뭐가 되냐 그러면 필기했지 그러면서 찍고 가는 거다 이 소리죠. 다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이거가 일명 압력 단위라는 거예요. 그다 이 소리죠. 물기둥을 말하면 이제 지금부터 잠안병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죠. H2 또 사라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사라져? 여기 H2가 수주 물이다 이 소리죠. 이건 H2가 물 분자잖아요. 수주 밀리미터인데 물이 없다고 쳐봐요. 물이 없다고 치면 1332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쉽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1332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점 찍어 볼 테니까 보세요. 이제 물이 없다고 치고 이제 물이에요. 이게 1332물미터예요. 요렇게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센티미터죠. 1cm는 10mm니까 요렇게 하면 누가 돼? 1m는 100cm니까 약 10.332m가 1기압이죠. 1기압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없다고 치면 약 10m가 1기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기압은 1기압이라는 것은 수면을 기준하는 거예요. 해발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해발 얼마 그러잖아요.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져요. 밑으로 가면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녀라 그러면 압력계를 차고 가겠죠. 그럼 압력계를 이렇게 차고 가면 압력계에 0부터 시작된다 치면 내가 10m 내려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1이라고 찍히겠죠. 20m 내려가면 뭐라고 찍혀요? 2기압이라고 찍히겠죠. 이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보자고요. 여기에서 아까 요 단위 이렇게는 잘 안 나더라고. 이렇게 이것도 최근 문제예요. 미리미리 HG는 누가 된다고요? 기압, 압력의 단위다 이 소리죠. 압력의 단위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안병에 오는 것은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바다를 수면을 기서 밑으로 가냈을 때 걸리는 건데 이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약에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내가 사람이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은 게이지 압과 1atm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수면 기준에서 1기압이잖아요. 이것과 그 다음에 게이지압이라는 게 있어요.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수면에서 1기압 받았죠? 이것을 수면압 그리기도 해요. 수면압. 그 다음에 이꼴 대기압 그리기도 해요. 그럼 이게 1기압이죠. 그럼 나는 벌써 1기압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해녀라 압력계를 차고 쭉 내려가 10m 내려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1이라고 찍히죠. 그 다음 20m 내려가면 2기압으로 찍히죠. 그럼 내가 여기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10m 내려가서 한다 그러면 1기압 찍히죠. 그럼 내가 진짜 받는 건 몇 기압이에요? 2기압이죠. 짜투리 잘라내고 그쵸?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잠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기압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6m만 내려가서 일을 해도 해냐면 걸 수가 있다는 거죠. 1.6기압부터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때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리고 뭐 계산도 언제 한 번이 간단하게 났던 것 같아. 그래서 게이지압이라는 건 압력계에 나타난 거고 만약에 20m 내려가서 내가 받는 것은 뭐로 받는다고요? 절대압으로 받죠. 절대압으로 받으니까 20m면 2기압 해서 그러니까 1기압은 항상 먹고 들어간다고 치면 되는 거예요. 수면이니까. 20m 내려갔다 그러면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대충 20m 내려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몇 기압 받아요? 3기압이죠. 그쵸? 이렇다 이 소리죠. 그럼 잠안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잠안병은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해녀, 그 다음에 잠수부
터널공사, 광부가 다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부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어부는 일기압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산업보건 뒤로 가면 있다 이 소리죠. 이거예요. 그럼 이제 됐죠? 요게 이제 실기 중요한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이건데 우리는 공기함몰하게 되면 이거예요. 여보시오. 공기함몰, 우리는 이거 외에 여러 가지 가스가 있죠. 여러 가지 가스가 있는데 오존도 들어봤잖아요. SO2도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여기 적혔어요? 안 적혔어요? 안 적혔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충 공기함몰하게 되면 이거 두 개를 뜻하는 거 이렇게. N2랑 O2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함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N2랑 O2. 그랬을 때 이 N2는 몇 퍼센트를 뜻하는 거냐 그러면 79% 대충. 이것은 몇 퍼센트예요? O2는 N2는 79, O2는 몇 퍼센트냐 그러면 21%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기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누가 된다고요? N2다 이 소리죠. 그래서 비중과 밀도는 여기서 하게 되면 아이고 지겨워. 웬 또 수학을 가르치나 그럴 것 같아서 문제풀이 할 때 하나 볼 거예요. 그따 이 소리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읊어제끼는 것이 CO2 가스일 거예요. 이제 이 환경위생 할 때 CO2도 맡아서 나고 그럴 때 완전연소, 불완전연소는 저 뒤에 가서 할 것이고 그럼 이제 CO2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0.03 이렇게 오지 말고 300 내지 350 ppm. 서울은 얼마까지 온다고요? 400 ppm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대충 받으시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ATM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보는 거냐 그러면 목차 뒤에 보세요. 올부터는 이제 페이지를 써놨어요. 15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15페이지에 뭐라고 되는 거냐 그러면 15페이지 목차 뒤에 있지요. 컨텐츠 뒤에 15페이지 일반 시험 단위가 있지요. 길이가 있고 센티미터가 있잖아요. 첫 번째 센티미터까지는 누구나 들어봤지요. 그쵸? 그 다음 밀리미터도 있지요. 마이크로 이꼴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대기 오염물질에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 할 때 이걸 알아둬야 되죠. 마이크로 이꼴 마이크로미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1mm는 밀리미터 다음에는 마이크로라고 보면 돼요. 1000 마이크로죠. 10의 3승이니까 1000 마이크로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 이꼴 마이크로 똑같은 거죠. 이 밑에 단위가 나노미터지요. 우리가 반도체에서 나노기술 하잖아요. 그래서 1000 나노미터다 이 소리죠. 1 마이크로는 1000 나노미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1 나노미터는 10 옹스트롱이죠. 중요합시다. 지금 우리가 온실효과도 잘 나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거 들어봤죠. 이때 할 때는 햇볕 그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 1 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라고요? 10 옹스트롱이다 이 소리죠. 중요합시다. 되시고요. 피트는 곤충할 때 이제 소독할 때 한 번 나오는데 거기도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무게 보세요. 킬로그램 다음에 미리그램 쭉 있는데 세 번째 줄 보세요. 미리그램은 1mg은 몇 마이크로니까 미리 다음에는 마이크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0 마이크로미터지요. 그 다음에 1 마이크로그램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나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나노그램이다 이 소리죠. 넓이 볼 거 없고 부피 보세요. 부피는 세제곱미터지요. 세제곱미터인데 중요한 것은 용량 보세요. 용량 단위는 킬로리터로 가죠. 킬로리터, 리터, 밀리터 쭉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세제곱미터를 내가 계속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입방미터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쓰는 거예요.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 똑같은 말이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세제곱미터와 이꼴 부피의 단위와 용량 단위 킬로리터를 같이 본대요. 근데 1킬로리터는 몇 리터예요? 1000리터지요. 그쵸? 1000리터면 바꿔 말하면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1000리터가 된다는 거죠. 같이 쓰니까 이거를 알아야지만 또 단위할 때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거기 또 중요한 것이 있지요. 세제곱미터 이꼴 밀리리터 이꼴 cc가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적어가면 이걸 계산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계산하라 그럴 때 요거 가서 또 이제 곤충 가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먹는 물 기준에서 뭐 일반 세균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1ml에서 이꼴 1세제곱미터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1ml에서 100cc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법에 돼 있는데 위생상 조금 변형을 해요. 1cc에서 얼마를 넘지 말아야 되는 거냐.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부셔지고 세제곱센티미터 이꼴 밀리리터 이꼴 cc 같은 말이다 이 소리죠. 맨 끝에 중요부셔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압력지금에 있지요. ATM을 뭐라고 읽어요? 기압이라고 읽지요. 그쵸? 거기 1ATM을 기압이라고 읽지요. 그럼 이것을 이제 수은조 HG 수은을 하게 되면 미리미리 하게 되면 아까 760 수은주 밀리미터 그랬지요. 수주 밀리미터 물기둥 가지고 하는 거 있지요. 다음 줄 보세요. 1ATM은 760
수온수 밀리미터. 이거를 계산하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까 실기하려 그러면 단위를 알아야지만이 찍을 수 있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물기둥이 있지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밀도 보세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데 1000kg per 입방미터. 이것은 4도의 물의 밀도예요. 그럼 4도일 때는 밀도가 가장 무거워요. 이거는 그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4도일 때가 물이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또 실기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위생학에서 뭐 거기 성층현상이라든지 순환현상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물은 언제가 가장 무거운 거냐 그러면 물이 4도일 때가 가장 무겁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온도 표시 보세요. 온도는 섭씨 온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켈빈 온도가 있지요. 섭씨는 273 켈빈 온도다 이 소리죠. 다음 줄 보세요. 표준 온도 0도죠. 그 다음에 상온은 누가 돼요? 15에서 25도죠. 실온은 1에서 35도죠. 그럼 이것은 이 온도가 나진 않아요. 근데 식중독에서 상온에서 보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상온에서 보관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대충 보는 거다 이 소리죠. 화학기호 있죠. 화학기호는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환경위생학에서 화학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숫자 같은 것들 뭐 기호 같은 거 모르면 여기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책 찾을 것도 없고 대충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보기 싫으면 내가 이제 화학기호 얘기할 때 쓰면 돼요. 쓰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 또 화학책까지 쭉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참고로 보라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런데 내가 환경위생할 때 화학기호 같은 거 이름 나오면 얘기해줘요. 그럼 이제 화학기호명을 거기다 쓰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원위치로 가보세요. 원위치로 가서 몇 페이지 보는 거냐 그러면 139페이지 보세요. 그럼 이제 공기 봤죠? 공기 봤다 이 소리죠. 동그라미 세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세 번째 아니 139페이지 양가로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표준 상태에서 평균 분자량 있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84g이죠.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N2하고 O2를 무게를 뜻한 거예요. 여기서 2년 전에 여기서 해주니까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거기 이제 볼 거다 이 소리죠. 진도 못 나가니까. 그래서 공기 함몰 무게는 N2 곱하기 0.79 더하기 O2 곱하기 0.1 한 것이 일명 28.84g이랑 약 29g이 된다는 거죠. 밀도는 거기 보게 되면 1.298 g per 뭐가 돼? 리터 있죠. 이것도 문제풀이 가서 하나 봐줄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외울 건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부터예요. 실내 공기 오염 있지요. 실내 공기 오염하면 군집독이 중요한 거죠. 군집독 일단 줄치고 설명해 주세요. 군집독은 중요 푸시해 두시고요. 이건 실기 필기 다 잘라요. 왜 아까 왜 실기는 그림 위주로 난다 그랬지요. 근데 100% 그림 위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또 그림을 컬러로 내죠. 여기 위생사 여기 보게 되면 크라운 출판사께 앞에 거는 아까 역사처럼 흑백이잖아요. 그죠? 흑백이었다가 2012년 11년부터 컬러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컬러가 돈이 무지 비싸요. 책이 똑같다 그러면 컬러가 무지 비싼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표트는 다 뭐로 했냐 그러면 컬러로 했고 앞에 것도 그 기출문제 것이 다 앞에 있는 거예요. 예상문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컬러를 하다 보니까 컬러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또 이런 글도 나요. 글도 나더라니까. 그래서 필기에 놨던 것이 또 여기도 나요. 똑같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뒤에는 다 실제 놨던 문제들은요. 컬러로 다 해놨고요. 이 앞에 거 보게 되면 다 뒤에 있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도 같다. 앞에는 흑백으로 보고 뒤에는 컬러로 보면 더 유리할 것도 같고 가격도 문제도 돼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 컬러로 한다면 이거 한 4만 원 가야 될걸요? 그리고 학생들 부담될 거 아니면 다 똑같은 문제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그래서 앞에는 그냥 내비뒀고 뒤에 거는 컬러로 해놨다 이 소리죠. 그래서 컬러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문제 내는데 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기처럼 나요. 그럼 군집독이 필기에서도 나지만 실기에서도 나요. 그래서 군집독을 유발한 인자 모조리 찾아 이렇게 보면 필기도 나지만 실기도 난다 했었죠. 이건 실기 필기 다 잘 나는 문제예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이제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우리 같이 이렇게 다다고 묻혀서 문 안 열어놓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물리적, 화학적, 중요 표시해 두시고 물리적,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뭐가 오는 거냐 그러면 두통, 메스꺼, 자네는 지금 머리가 아픈가? 하품이 나고 이거 하품이 난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환기시설이 어디 있어? 없어? 환기시설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여기 동영상 찍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자네는 지금 목도 아프다며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품도 나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에어컨 이렇게 냅다 쐬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이따 머리도 아플 것이고 조금 이따 뭐가 돼 메슥메슥 하기도 하다니까 이것이 일명 군집독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오는 걸 뭐라 그래요?
군집독의 뜻이지요. 그런 다음에 중요 표시해 두시고 군집독을 유발하는 인자가 있지요. 물리적 인자, 화학적 인자, 특히 화학적 인자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다는 거지요. 그쵸? 그럼 이제 물리적 인자는 사람이 여럿이면 오늘은 보니까 조금 싸늘하지요. 근데 이제 습하기 때문에 너무 덥게 입고 오면 짜증나지요. 축축하면 불쾌지수가 높아져가지고. 근데 추울 때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되니까 뭐지, 남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면 기분 나쁘지만 지하철에서 여긴 이쪽은 무지막해서 차를 못 내가 언제 한번 저쪽에 목동 얼마 전에 여기 왔었거든. 누구 돌 때문에. 근데 세상에 저쪽 도로인데 막혀가지고 3시간을 온 거예요. 세상에 막히다 그 무슨 도로야? 나는 이정표를 잘 못 봐요. 여자들은 그걸 잘 못 보죠. 아까 그 후에 스마트폰 모은데 내가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녔잖아요. 근데 무지 막히더라니까 이쪽에. 근데 도대체 뭐 하냐고 이쪽 길이 막히나. 이쪽 사는 사람들 그렇게 했어 보니까 저쪽에서 오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오면서 하는데 필기실기에서 어떻게 나는 거냐 그러면 군집독 첫 번째 군집독은 어디 갔어 빨간 거. 군집독은 뜨뜻한다 이제 첫 번째 누가 되는 거냐 물리적 인자. 두 번째는 화학적 인자지요. 물리적 온도는 아까 옆에 대이면 체온이 있잖아요.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단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승질난다고 대이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습도가 올라가죠. 사람 많을 때 가보라고요. 환기시키면 학생들한테 무지 짜증나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습도가 있는 데다가 온도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실기지만 대충 계산돼야 돼요. 그런데 대충 매일 나는 그 계산이다 이 소리죠. 이것이 온도. 그럼 우리가 느끼는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건 상당히 습도가 높으면 온도도 더 높아지죠. 똑같은 온도라도 그렇다 이 소리죠. 이게 돼서 불쾌하다는 거고요. 화학적은 내가 O2 마시고 뭘 뿜어내요? CO2 뿜어내죠. 군집독은 누가 되는 거냐? 군집독은 누가 되냐? 화학적은 CO2가 일단 올라가죠. CO2가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누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O2가 떨어지죠. 근데 O2는 팍팍 떨어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내가 O2를 20일 공중에 있는 걸 먹었잖아요. 먹었을 때 이것을 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한 5 내지 6%만 소비하고 다시 호출을 해요. 근데 CO2는 내가 1시간에 한 21%를 뿜거든요.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가 증가되는 거예요? CO2가 증가하는 거지요. 근데 CO2는 실내에 허용 기준치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아까 왜 군집독하면 어지럽고 막 이렇다 했었잖아요. 근데 CO2는 그 밑에 바로 보세요. 몇 퍼센트가 허용 기준이냐 그러면 0.1%예요. 중요 표시해 두세요. CO2는 몇 퍼센트가 된다고요? 0.1%. 그럼 어떨 때는 0.1% 이렇게 나기도 하겠지만 ppm으로 나기도 하겠지요. 그럼 몇 ppm이 된다고요? 0.1% 곱하기 만하니까 1000ppm이죠. 그쵸? 1000ppm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1%를 뭐가 되는 1000ppm 이렇게 하나 알아두게 되면 퍼센트로 나거나 ppm으로 나거나 찍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이것이 허용량이에요. 이것이 최대 허용 기준 또는 서한량 그리기도 해요. 그럼 이것은 언제나 1000ppm 이하가 돼야지만이 사람들이 머리가 안 아플 거다 이 소리죠.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닐 때 왔기 때문에 안 그렇지만 지하철 특히 2호선, 9호선 미저 터지죠. 터지잖아요. 그럴 때는 보호장구를 하나 가지고 다니.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내가 2호선 타는 그런 지역에 살았거든요. 옛날에 우리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었어. 이걸 찔러 이렇게. 일부러 되죠. 20대 때 하면 이렇게 찔러 이렇게. 그리고 가방도 큰 거잖아요. 나보다 더 큰 거. 그러면 이걸 가방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여름 같은 데이잖아요. 옛날엔 더 했던 것 같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옛날엔 그런 거를 범죄를 안 하고 안 했기 때문에 더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찌르는데 그때 보게 되면 한참 타거든 머리가 아프죠. 속이 밀쑥밀쑥 하는데 이거 뭐야? 마이크 빠졌는지 기절 초풍을 했네. 마이크 떨어진 줄 알고 하다가 다 찍은 줄 알고. 그러면 그때 보게 되면 우리가 허용 기준치 지금 얼마나 했었어요? 1000ppm 그랬지요. 이꼴 0.1%지요. 그때 재면 5000이 넘어요. 5000ppm이 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사람을 짐짝처럼 했기 때문에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랬기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재보면 5000ppm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CO2는 허용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일명 거기 CO2 보세요. 실내 공기 오염 지표가 되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CO2는 거기 보세요. 실내 공기 오염 지표를 하지요. 그 기억번에. 그럼 이제 우리가 실내에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떤 가스 가지고 하는 거냐.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CO2 가스죠.
그 다음에 허용 기준치 얼마가 된다고요? 0.1% 이꼴루가 된다고요? 1000ppm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시해주시고 다시 군집독으로 올라가 보세요. 군집독은 CO2 올라가죠? N2 감소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 다 K형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CO2 올라가고 N2 누가 된다고요? N2는 내려가죠. 그런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가끔가다 소화시키냐고 방구하는데 쉽죠? 근데 원래 사람은 암모니아 가스를 NH3 이건 화학교 알아두셔야 돼요. 암모니아 가스 이거 왜 안 돼요? 눌러? 이렇게 됐던 건데 싸놔서 그렇구나. 저쪽에 썼던 건데 분필이 다 이렇게 하면 쭉 빠지네. 이걸 뭘 하나 더 생각해서 여긴 참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분필이 안 빠지. 옛날에 이거 없이 다 썼던 건데 여기 암모니아가 NH3 이것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메탄가스 CH4 메탄가스 알아둬야 돼요. 사람은 암모니아 가스만 배출하는 게 아니고 메탄가스 이거 잘라요. 메탄가스도 배출해요. 우리 소화시킬 때. 근데 메탄가스는 특징이 작년에도 아마 났을걸요. 무색 묻히면서 폭발성이에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화시키면서 밥 먹고 소화시키는데 특히 왜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 같은 거 먹으면 특히 콩 종류 나는 콩 종류를 싫어하기 때문에 콩 종류를 먹으면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난 콩을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많이 뿜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만약에 방구 끌 때 거기서 담배 피운다. 요즘은 금연이 많이 돼 있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나이타프를 피게 되면 머리 다 싸지를 거 아니에요. 안 그냐고. 나이타프를 확 꼈을 때 메탄가스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일명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LNG, LPG 할 때 LNG의 주성분이 메탄이잖아요. 무색무치 폭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메탄가스가 나온다 이 소리죠. 기타, 악취 같은 거 나온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찾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CO2. 그 다음에 산소 줄고 온도 올라가겠죠? 암모니아 가스. 그 다음에 누가 돼요? 메탄가스, 기타, 악취 같은 것들이 악취 같은 거 올라간다 이 소리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써두면 금방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악취 증가하죠? 이것이 군집독의 원이다 이 소리죠. 중요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할 때 환기를 시킬 것인가? 실내 공기 외에는 오염을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찍으라면 누구 되는 거예요? CO2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질소가스 보세요. 질소는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있지요. 그럼 질소는 공기 성분 중에서 가장 많지요. 하나 하게 되면 79 그러는 거고요. 대충 말할 땐 79 그러는 거 정확하게 한 78점 몇 %가 된다 이 소리죠. 많지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 중요한 거죠. 잠만병을 유발하죠. 잠만병. 잠만병은 일명 고압 상태. 중요해 보셔주시고요. 고압 상태 그 다음에 급격히도 한번 났던 거예요. 이제 줄치고 설명해 주게 보세요. 급격히 감압되지요. 그 다음에 무슨 가스라고요? 엔토 가스지요. 질소 가스가 뭘 유발하는 거냐? 기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일명 잠만병 그리기도 하고 감압증 그리기도 해요. 감압증 그리기도 한다 했었죠. 왜 감압증이라 그래? 감압증. 압력이 낮아지면서 된다 했었죠. 그러면 아까는 고기압 상태라더니 무슨 일명 감압이냐 이렇게 된 건데 설명할 거다 이 소리죠. 일명 잠만병 이꼴 잠수병 이꼴 감압증 이꼴 질소 색전증 그리게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내가 해녀라 전복을 따기 위해서 압력계를 차고 갔어요. 그럼 이게 게이지압으로 찍힌다 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 잠만병은 1.6기압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요. 1.6기압부터 1.6기압부터 발생하면 내가 이제 해녀라 잠복결 당연히 압력결 차고 쭉 가면 여기에 찍힌다 이 소리죠. 그럼 내가 받는 10기압에서 전복을 딴다 그러면 내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에요? 2기압이죠. 내가 받는 것은 절대압으로 받으니까 1atm 먹고 들어가죠. 10m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게이지압에 압력계에 나타난 것이 게이지압이에요. 게이지압. 압력계에 나타난 것이 1기압이죠. 내가 실제 받는 것은 1기압 더하기 1기압에서 2기압 받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 잠만병은 1.6기압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내가 이제 전복을 따가지고 쭉 가서 뭐를 해? 따다 보니까 너무 전복이 많은 거예요. 쉬라니까 숨 쉬는 산소통을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충청부터 바다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바다 음식은 알려주면 뒤돌았으면 잊어버려. 그게 일명 현장 그 체험이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니까. 그래서 바다 음식은 아무리 봐도 그것도 내가 바다 음식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럴 때 비 오는 데는 비린내가 싫은 거야. 비린내 나죠. 또 호각은 발달돼가지고 아주 그런 게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다 못 먹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가가지고 따다 보니까 너무 싫어요. 막 따다 보니까 숨이 차지요. 그럼 이것을 일명 후다닥 딱 올라오죠.
근데 또 상어를 만났다. 이상한 뱀도 있다. 참 해녀들은 대담해야 될 것 같아. 이상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보면 해녀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 평생 그런다는 게 상당히 무섭죠. 우린 물만 봐도 무서운데. 그래서 후다닥 딱 올라오게 되면 이 N2 가스가 이면 바깥으로 못 나가서 걸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 N2는 육상에서는 독가스가 아니죠. 독가스가 아닌데 내가 1기압에서 1때는 독가스가 아니에요. 쭉 내려가서 압력이 2기압 되면 압력이 높아진 거죠. 그때 되게 되면 이 N2 가스가 우리 몸에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2기압에서 정상기압으로 오는 거죠. 1기압으로 되면 누가 돼요? 감압이죠. 감압될 때 서서히 올라오면 N2 가스가 바깥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숨이 차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후다닥 올라오는 거죠. 후다닥 또는 상어를 만났다. 그러면 후다닥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N2 가스가 바깥으로 못 나가고 우리한테 일명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축적돼서 축적되는 게 지방, 물, 혈액. 이것도 언제 한 번 나왔었는데 문제가 한 번 나고 안 나더라니까 지방에, 물에, 혈액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것도 옛날에 순서 났던 거예요. 이렇게 녹아서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귀에도 이상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 신경통 환자처럼 아프대요. 신경통처럼 신경이 말 그대로 여기 통증을 느끼면 온 다 아프잖아요. 엄마들이 이럴 때 보게 되면 할머니들이 아이고 다리야. 우리가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게 알죠. 오늘은 비 올 것이다. 우리 엄마. 어디가 저리다. 이게 압력과 관계가 있다네. 그래서 N2 가스가 지방, 물, 혈액에 녹아서 통증을 느끼는 거다. 있었죠. 그러면 그때는 독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잠만병을 유발하는 가스가 가장 중요한 거 쉽게 나면 N2. 요게 나고 옛날에 한 번 났었는데 안 나더라고. 그래서 N2. 그 다음에 우리가 급격히 감압이냐 서서히 감압이냐 이것도 나요. 급격이죠. 그러니까 후딱 딱 오면 이게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다 이 소리죠. 급격히 중요표시도 주고 급격히 감압돼서 걸리는 것이 누가 되냐 그러면 잠만병이에요. 그럼 어부는 안 걸린다 이 소리죠. 이거와 반대 상반되는 것이 우리가 고산병이라는 게 있죠. 고산병은 오토와 관계되는 거죠. 오토. 그럼 우리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압력은 낮아지지만 이때 나중에 하겠지만 11km를 지나면 산소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어지러움 이런 게 오는 거다 이 소리죠. 봤고요. 그 다음에 산소 보세요. 산소는 1번부터 비읍번까지 있지요. 4 내지 5% 산소를 소비해요. 그러니까 20일을 다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흡기 중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걸 흡수하지요. 그럴 때 호출할 때 20일을 기준했을 때 5 내지 뭐가 된다고 4 내지 5%만 먹고 나머지는 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9 정도. 그러니까 20으로 본다 그러면 19가 아니구나. 20으로 본다 그러면 한 16 정도를 다시 뿜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소는 팍팍 줄지를 않는다 이 소리죠. 그런데 CO2는 누가 된다고요? 팍팍 증가하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한 번 호흡할 때 4 내지 5% 산소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세요. 일일 필요한 공기량은 13kl 또는 12 내지 14. 옛날에는 12 내지 14kl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마다 폐활량이 틀리지요. 잘 나진 않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끼워놓더라고요. 실제는 18kl를 먹는데요.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더라고. 이건데 우리는 13kl를 쓴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폐활량에 따라 틀려지는 건데 13kl를 공기를 먹는 거다 이 소리죠. 근데 이제 진짜는 한 18이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kl를 거기 필요로 한데 다음 주에 보세요. 산소 소비량은 600 내지 700리터죠. 이건 가끔가다 집어넣더라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13kl 13kl에다가 곱하기 아까 저기 산소를 4 내지 5%죠. 이거예요. 100분의 퍼센트니까 4면 4지요.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3kl 곱하기 100분의 5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이것은 한 550리터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것은 한 650 정도 나오고 650 정도 나와서 대충 말하면 누가 돼? 600 내지 700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다 이 소리죠. 이것이 공기량에 본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600 내지 한 700리터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1% 이하가 되면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아니 1%가 아니고 10%가 되면 어떻게 되고 7%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 반드시 외우시고요. 이것도 실기필기 다 잘나는 거예요. 10% 이하가 되면 호흡곤란, 7% 이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지요. 질식사라는 것이 죽는 거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요거와 연결해서 할 것이 CO2가 되는 거예요. 중요표시해 두시고 CO2는 10% 이상이 되고 7% 이상이 됐을 때는 반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이제 책을 보니까 외워지지만 우리는 저기 시험장 가서는 생각이 순서를 바꿔놓잖아요. 그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O2
O2가 있고 CO2가 있죠. 이렇게 O2가 있는데 아까 O2는 21%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틀려요. 산속 같은 데는 산소가 더 많지요. 그 다음에 지하철 타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네. 그럼 이제 21을 평균이 있다고 치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산소는 보통 때 얼마예요? 일반적인 육상에서 한 20일 정도 되죠. 20일 산속 가면 한 23 정도 된다 그러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21인데 10%가 있고 7%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21이죠. 21이 있다고 치는 거잖아요. 7%가 있는데 여기 21이고 7%, 10%면 헷갈려요. 순서대로 하라고. 21이죠. 21. 21 밑에 10. 그 다음에 7. 그러면 21이 평균 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21보다 낮아야지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0%가 있고 7%가 있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둘 중에 하나는 호흡 곤란온다고. 그럼 7%가 더 해롭겠어요? 10%가 해롭겠어요? 10%보다 이거죠. 7%죠. 그럼 이것은 질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된다고요? 호흡 곤란이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CO2도 10이 있죠. 이건 누가 돼요? 7이 있죠. 그럼 이것은 누가 되냐? 이상이죠. 10% 이상, 7% 이상이에요. 반대, 상반대 외워보세요. 그럼 이제 이것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그럼 이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CO2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명 0.3대 4%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10%가 하게 되면 질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돼요? 호흡곤란이죠. 지그재그로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이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써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준하는데 이걸 7로 해놓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21을 기준하고 그 다음에 17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됐어요. 그럼 이것은 실기필기에 항상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요 그렇게 안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 거의 다 될걸요. 안 되는 애들은 웃긴 애들이겠지. 그 놀고 앉았겠지. 근데 보게 되면 내가 안 됐다는 것은 못 들어먹었던 것 같아. 하긴 뭐 연락을 하라니 모르는데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따위 소리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쉬울 거다 이 소리죠. 중요시 드시고.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CO2랑 연관해서 외워보세요. 묶어 중요시 드시고. 그 다음에 CO2 보게 되면 아까 실내 공기오염 지표를 하는 거죠. 하나 찾아라면 실내 공기오염 지표는 누굴 찍는 거냐 그러면 CO2지요. 적외선, CO2가 계속 나와요. 적외선을 흡수하는 거죠. 적외선이라는 것은 열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햇볕 가서 할 건데 적외선 열선인데 이거를 흡수해서 뭘 유발하는 거냐 그러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시 드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 보는 거예요.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찾아라면 누구 찾는 거라고요? 139페이지 CO2지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에 배출하는 가스가 거기 디귿번에 20 내지 23이지요. 그런데 평균 한 21%를 배출한다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팍팍 증가하는 거죠. 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허용기준치 아까 얘기했었지요. 0.1%로 날지 1000ppm로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소리죠. 그래서 중요시 드시고 그 다음에 미음과 10% 이상과 7% 이상 했다 이 소리죠.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CO가 있죠. CO 보게 되면 CO는 불완전 연소예요. 중요시 드세요.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하는데 다음 줄 보게 되면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나온대요. 그럼 불완전 연소인데 이거 이제 지우고 불완전 연소 이거 또 선물 났던 것 같아. 아 불완전 연소에서 나오는 가스를 찾아라. 그래도 작년인가? 작년에 그래서 좀 어려웠다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에너지는 탄소, 수소, 황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들어봤죠? LNG, LPG 이거 들어봤죠? 그럼 이것은 내추럴 아니까 리퀴피도 액체 리퀴피도 내추럴 가스, 리퀴피도 페트롤 가스 이것은 액화 천연가스 이것은 액화 뭐가 되냐 그러면 저기 석유가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액화 천연 내추럴 천연가스는 CH4라는 거예요. 이것은 C 3개, H 8개. 그럼 아까 이거 메탄이라 했었죠. 이건 프로판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 C 4개, H 10개는 부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탄소하고 수소가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이 탄소는 뭐가 되냐? 탄소 더하기 2분의 5 하게 되면 누가 돼요? CO2 완전 연소 되는 거예요. 그런데 C 더하기 2분의 1 5 하게 되면 CO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옛날에 내가 아주 이 학생 때문에 죽는 줄 알았네. 이게 CO가 되는 건데 왜 이거는 C로 했니? 왜 C로 했고 이건 또 왜 O로 했니? 그럼 네 이름은 왜 네 이름은 이거잖아요. 그쵸?
하나의 고유 명사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원자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냐고 또 그러네. 원자로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학생들 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학생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더라고. 몇 살까지 살고 옛날에 저쪽에서 위생사 할 때 그 학생이 아마 2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놨어 했더니 아니래. 뭐 하니까 아침에 저거 한대. 신문 돌린대. 그러면서 200살까지 살고 싶다서 왜요? 했더니 해외 토픽에 나가고 싶다고. 연세도 꽤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다 봉창을 두드려가지고 그 학생들만 죽는 줄 알아서 진도 못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화학식은 안 나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C가 타면 불완전 연소가 되면 CO. 이건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가 돼요? 완전히 탔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실기 가서 또 나게 돼요. CO는 더 태울 수 있는 거죠. 더 태울 수 있는 거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불완전 연소예요. 그럼 불완전 연소 때 자동차에서 요즘 나오잖아요. 어느 아파트에서 시동 걸 때 여기도 무슨 공공기관에 가서 요즘 하대. 뉴스에 나오잖아요. 올해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 공회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CO죠. 불완전 연소. 그래서 불완전 연소 때 나오는 게 누가 된다고요? CO다 이 소리죠.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에서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 몇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참 가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진도 거기까지 못 나오겠네. 한참. 152페이지 보세요. 자동차 가면 있지요. 요거 가서 또 할 건데 일단 읊어보자고요. 152페이지 열어보세요. 152페이지 보게 되면 이동배출원이 있지요. 이동배출원.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중에 푸셔두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나번 있지요. CO는 누가 돼요? 공전. 공회전할 때지요. 그 다음에 HC는 누가 돼요? 감속할 때. 그 다음에 NOS는 누가 돼요? 가속할 때죠. 묶어 중요 푸셔두시고요. 그런데 3, 4 변조필이 나오죠. 요거 자세히 할 것이고 묶어 중요 푸셔두시고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때 CO는 퍼센트로 나오고 나머지는 ppm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많은 양이 나오는 거다 이 소리죠. 요거 와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림도 실게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다 이 소리죠. 일단 오늘은 자동차 공회전할 때 나오는 것이 불완전 연소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CO예요? CO2예요? CO가 나온다는 거다 이 소리죠. 140페이지 중요 표시 드시고 그 다음 다시 오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색 묻히면서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색 묻히면 자극성이 없어요. 중요 표시 드시고 더 중요한 것은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에서 할 텐데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 성분의 하나예요. 헤모글로빈 HB와 결합력이 산소보다 몇 배가 강해요? 200 내지 300배가 강하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고 200 내지 300배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 몸속에 산소 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주고 200 내지 300배. 그럼 200이 맞아요? 300이 맞아요? 그게 아니고 200 내지 300배니까 약 250배 정도 되기도 하겠지요. 중요 표시해주고 그래서 산소 공급을 못하니까 무산소증으로 죽는다는 거지요. 그렇죠? 이것도 잘나요. HB가 일명 CO랑 몇 배 결합력이 크다고요? 200 내지 250배. 그렇게 해서 일명 산소 중독, 산소가 들어오지 못해 죽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지고 그럼 이게 이거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50분이 금방 지나는구나. 이거 뭐야? 거꾸로 했네. HB 빨리 하니까 거꾸로 B 끝내. HB가 적혈구의 하나인데 일명 산소를 공급하는 거다 이 소리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O2를 공급해야지만 밥 먹고 이런 거 태우잖아요. 근데 여기 공기 중에 CO가 있으면 얼른 산소보다 먼저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200 내지 300배가 더 강하다 이 소리죠. 그래서 산소 공급을 못하고 오니까 이게 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공회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0 내지 300배의 정도 강하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고 증상은 여러 가지겠죠. 중추신경을 장애하는 거죠.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력저하 지연 이런 게 있다 이 소리죠. 허용 기준치는 10ppm이죠. 근데 실내 주차장은 누가 되는 거 25죠. 기준치는 한 번도 안 나더라고 이거는. 기준치는 안 나는데 200 내지 250배는 맡아놓고 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고 먼지는 0.5 내지 5마이크로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 알러지, 진폐증 이걸 일으키는 것은 10분 쉬었다 할 때니까 이번 시간에는 라번까지만 한 거예요. 일산화탄소까지만 한 거라고요. 10분 쉬었다 오세요.